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오늘은 생태계 평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나왔습니다.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 먹이 사슬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먹이 사슬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하위 단계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생산자가 나오겠죠. 식물들. 이 식물들을 먹은 소비자들 1차 소비자가 될 거고요. 이 1차 소비자를 또 잡아먹은 2차 소비자가 될 거고 3차 소비자가 될 거고 마지막 최종 소비자,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을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먹이 사슬이 되겠습니다. 자, 먹이 사슬이요, 여러 개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마치 그물처럼 나타났다. 먹이 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했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서로 먹고 먹히면서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에너지는 이 먹이 사슬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잡아먹히니까 생물이 이제 유기물인 거죠. 이 유기물의 형태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먹히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 속한 생물에 뭘 합니까? 생명활동. 그죠? 생명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생명활동을 통해 이 유기물,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물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에너지를 쓰는 거죠. 생명활동으로 쓰면서 열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생물한테 잡아먹히면 위로 이제 에너지가 쭉쭉쭉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생물이 생명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고 남은 게 상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쓰고 남은 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가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태 피라미드가 나왔어요.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생물의 양, 생물량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세 번째 개체수를 어떻게 해요? 쌓아 올려 본 거예요.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이렇게 쌓아 올려 봤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모양이 나와야 건강하고 안정한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생물량, 개체수 피라미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에너지 피라미드입니다. 각 영양 단계에 속한 생물의 무엇을 통해? 생명 활동을 통해, 그죠? 애들이 각자 살아가면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열로 방출이 되는데, 그러고 남은 게 위로 올라가더라. 다음 단계로 이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활동을 통해서 쓴 그 에너지는 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위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물량인데요. 이거는 그 공간에 서식하는 이 생물 전체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위를 한번 보세요. 그램 퍼 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살고 있는 생물들의 그 질량의 합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도 개체수. 봐봐. 제곱미터. 개체수 퍼 제곱미터. 그 1제곱미터당 살고 있는 개체수 볼 수가 있겠죠. 상위 일반적으로 하위 영양 단계 생물이 많겠죠. 그렇지 않겠냐, 얘들아? 이게 상위 영양 단계가 하위 영양 단계에 있는 개체들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하위가 많아야지, 얘들아. 그지? 뭐 여러분들 수학할 때 뭐 1대1 함수야. 만약에 1대1 함수로 개체수가 1대1이야. 그러면 살아가면서 한 마리 잡아먹고 죽어야 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하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훨씬 개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정된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면 생태계의 평형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량,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의 생태계 평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태계 평형이 어떤 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사슬에 의해서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이 이사슬,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즉 생물 종이 더 많을수록, 서로 얽혀 있을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뭐가 높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생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생태계 평형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생물종이 적잖아요. 자,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됐어. 그럼 어떻게? 개구리도 멸종, 뱀도 멸종, 생태계 다 그냥 사라져버려.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메뚜기가 멸종을 해도요. 어떻게? 토끼가, 들쥐가 풀을 먹고 뱀도 잡아먹고 하니까 다른 생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왜?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있기 때문에. 그죠?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한 생물이 사라져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태계 평형이 약간 깨졌을 때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정된 생태계, 즉 이렇게 예쁜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차 소비자가 늘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아싸, 2차 소비자는 막 잡아먹으면서 증가합니다. 그죠? 2차 소비자는 어떻게 증가합니다. 근데 1차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 1차가 생산자를 마구마구 잡아먹으니까 생산자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2차 소비자가 많아져서 2차가 또 1차를 잡아먹으니까 다시 1차가 감소해요. 자, 2차 소비자가 증가했다 보니 얘네가 1차를 너무 잡아먹어서 1차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1차가 감소했어요. 자, 1차가 감소하면 얘가 얘를 잡아먹는 양이 줄어들겠죠. 얘는 다시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산자 개체수가 다시 증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요 1차가 감소하니까 2차도 이제 다시 감소하겠죠. 먹이가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예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태계 평형이 살짝 깨졌을 때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즉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 평형을 다시 복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좋아. 환경 변화와 생태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가 변해도 어떻다?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더라. 그러나 너무 심한 환경 훼손이 일어나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지문이 아무리 환경 변화로 인해 생태계 평형이 크게 깨지더라도 다 회복할 수 있다. 먹이사슬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지문 나와요. 유치하잖아. 그지? 어느 정도는 복구 가능하지만 너무 큰 훼손을 입으면 복구 어렵겠죠. 뭐 그런 내용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과 같이 자연재해는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켜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가 있고요. 또 인간의 활동, 문제다 문제, 그지? 무분별한 벌목, 인구 증가하니까 도로도시 건설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벌채를 해서 훼손을 했다. 서식지 파괴를 한 거죠. 숲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림 토양이 쉽게 침식이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작지 개발. 인구 증가하다 보니까 식량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숲을 파괴하고 경작지로 다 만들어버렸다. 그죠?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태계가 불안정해졌다라는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들, 무질서하게 세워진 도시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면 공기순환이 잘 안 돼요. 공기순환이 잘 안 되면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열이 이 안에 갇혀버려. 그래서 주변보다 이 도시의 기온이 너무 높아지는 현상, 열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오염, 생활하수, 축산, 폐수 등을 통해서 배출되는 산성물질, 중금속, 유기물 등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인구 도시 집중과 산업화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구 전체에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요즘에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물의 일단 서식지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훼손된 서식지를 보호해줘야 돼. 훼손된 서식지를 보호해줘야 된다. 자연형 하천을 보호한다.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은 훼손할 수 없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옥상 정원을 가꾸고 숲을 조성한다. 멸종 위기 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라는 내용들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생태계 평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생태계 피라미드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